그게 이제 네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아주 각 결혼한 부부, 아주 조심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힌 게 아직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 가능하죠. 두 번째는 서로 잘 알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건 그만큼 갈등이 생길 만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별로 대화를 많이 안 해. 부딪힐 정도로 뭔가 이 대화를 많이 해서 소개권 많이 나와야 차이나 이런 게 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네 번째는 무슨 가능성?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게 창피하니까 거짓말하는 경우. 네 가지 볼 수 있죠. 갈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 부부간에 뭐예요? 자연스러운 결혼의 일부다. 그래서 어느 책 제목을 보면요, Marriage means conflict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결혼은 곧 갈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그 말이 어때요? 심금을 울리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전 첫날 지나서 그 다음날 밤부터 완전히, 물론 데이트하면서도 뭐 부딪혔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다 드러나지는 않죠. 예.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갈등 없이 잘 살아요라는 것보다는, 갈등이 있느냐 없냐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게 이제 건강한 부부 생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생기냐 이거예요. 그건 두 가지로, 이제 결혼 전에는 이미 이제 보통 이제 갈등하면은 컨플릭이라는 말은 보통은 뭐 의견 차이다. 보통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견 차이. 그러니까 차이의 안정점이 있죠. 꼭 의견만 차이 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가치관, 그죠? 의견, 가치관, 이제 그건 더 이제 나중에 하겠는데 차이. 그래서 이미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결혼 전부터. 남녀 차이, 뭐 성장 배경 차이 다 존재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결혼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변화라는 게 생기잖아.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뭐 배우자가 아프다든가 시어머니가 아프다든가, 그죠? 여러 상황들, 변화된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거에,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적응을 잘 하지 못할 때 이제 갈등이 야기되죠. 그죠? 의견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 또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용 능력이나 대처를 잘 못할 때.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더 부추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소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의사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 방식, 그런 것들이 미성숙한 걸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함이 이런 그 소통에 이런 지난번처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점점 이제 심화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 갈등, 이게 차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차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많이 쓰시니까 알겠지만은 그 윈도우 시스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몰라요. 윈도우에서는 어때요? 딜리트 시키면 만약에 캣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컬서면은 뭐가 지워져요? 윈도우에서는 여기 지워지죠? 근데 그 아이패드 같이 맥 시스템 애플에서 나온 거는 이 컬서 앞에 있는 게 지워져 버리죠. 그런가요? 예. 제가 동지를 만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잘 몰라.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남녀가 완전히, 저는 이제 이런 말에 조금은 뭐 좀 고상하지 않지만 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에는 그게 없죠. 백스페이스 키라고 해가지고 뒤로 돌려서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윈도우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컬서를 사용하죠. 이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그 윈도우냐 맥이냐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판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남자가 거기 컬서 앞에 거 뒤에 거 지워졌잖아, 윈도우 남편이. 그럼 여자가 아닌데 나는 A 지워지는데 막 이래봐요. 그럼 대화라는 게 되겠어요? 완전히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 부부가, 남녀. 그런데 거기에 대고선 대화한답시고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부득불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죠.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죠.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부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우리가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런 얘기로 나온 것처럼 여자, 남자,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다른 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이라고 하는 다른 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리는 뭔가 잘못됐나 봐. 우리는 뭐가 안 맞나 봐. 우리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인데 결혼했나 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이제 다루느냐를 이제 오늘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다루는 그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첫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신혼 이제 지금 신혼에 있는 분들은 1, 2년인데 여러분 갈등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거는 평균치예요. 부부마다 좀 다르지만 그 갈등을 다루는 일방식이 뭐냐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거는. Your way. 다 맞춰주려고 하죠. 대부분 그래요. 결론에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이제. 그죠? 이걸 그걸로 하면 회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수용하는 쪽이 좀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웬만하면 참고 내 필요를 잘 안 내세우고 탐색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어때요? 한 1, 2년 지나니까 한쪽이 너무 참고 있다 맞추다 보면 어때요? 불만이 쌓여요, 안 쌓여요? 그걸 뭐 XYZ 우리처럼 배운 대로 계속해서 그거를 건설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 어때요?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손톱 깎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남편이 옆에서 톡톡톡 깎는데 손톱 깎는 거 좀 소리 좀 안 내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당신은 어제까지는 안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못 참겠다 이거지. 그전에는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런 식이에요. 이제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걸 하는 거에는 이제 경쟁이라고 그러는데 경쟁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기에 대한 컨선, 그러니까 자기 권리력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그 단계가 바뀌는 거죠. 갈등에 대한 그 태도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계속 티격태격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좀 이제 그렇게 싸우지 말고 타협 좀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하는 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니고시에이션이라든가 이렇게 타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성숙하면 협력으로 가는 거죠. 협력. 네. 협력이 그래서 그걸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여기서 이게 안 될 때는 어떡하냐. 영어에는 whatever 그냥 또 되풀이 되네 우리 문제가. 그냥 당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 그런 식으로 나가지. whatever.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체념. 어떻게 겉으로 보면 평화주의자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체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이걸 처음부터 뛰어넘기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별로 없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러네. 다 그런 탐색전이나 또 서로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이거 양보하고 이거 조금 양보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타협. 협력까지는 아니어도 여기까지만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통 부부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림 이거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회피 그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수용. 늘 양보하는 사람. 이거는 꼭 부부간의 그런 모델이 아니어도
그 여러분들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여기가 이제 타협 이제 5대5예요. 5대5. 5대5. 그러니까 내 관심사, 내 관심, 그거 상대 타인의 관심, 그 다음 5대5 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협력이죠. 코오퍼레이션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꼭 부부간에 뭐 그게 아니어도 보통 갈등 그 매니지먼트 하는 서베이를 해보면 이런 5가지 이제 방식이 나오는데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 무시하고 항상 자기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 무시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그 권리를 너무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컴피팅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도 가느냐, 이제 어찌 보면 와이프가 뭐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필요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여기 그냥 남편만 생각해서 그냥 수용하고 100% 수용한다. 나는 우리 와이프가 100% 내 뜻을 다 따라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반대도 있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건강한 그 100% 수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항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5가지 유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3번째 단계 있죠? 이 협력에 이르는 혹은 타협에 이르는 건강한 방법이 뭔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또 지워야 되겠네. 네. 여러분들 그 뒤에 제가 그 다른 종이 하나 드렸죠?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 사례 2가지가 나와요. 어떤 분이 사례가 좋다고 그랬을 텐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가기 위해서 사건과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과 이슈를 분리해라.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요. 여기가 사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뭐 치약 뚜껑 안 닫는 것이 하나의 뭐예요? 사건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거 뭐 남편이 여보 왜 또 안 닫아놨어요? 이러면 여자가 뭐야? XYZ 써가지고 당신은 안 닫아놔서 내가 좀 당신이 안 닫아놓은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으네? 뭐 이런 식으로 XYZ로 했으면은 이게 문제 사건이 되지를 않죠.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찌르는 식으로. 그죠? 바운드를 넘어가는 식으로 또 안 해놨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건이 다 문제 사건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이벤트라고 그래요, 이벤트.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표피적인 거예요. 뭐 여기 사례에 나오지만 첫 번째 사례가 뭐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부부 중에 한 분이. 첫 번째 사례가 뭐예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30만 원 썼다는 빌이 날아왔어요. 통지서가.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와이프한테. 이거 누구 좀 리얼하게 해주실 분. 간단하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해주셔야 되겠네. 네. 당신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쓴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함께 절약해서 함께 절약하기로 해놓고 당신이 이렇게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부부싸움이 진행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실 남편도 뭐 그걸 떼가지고 20만 원을 쓸 수도 있죠. 스웨터를 샀는데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이제 비리 온 거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은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그 통지서가 왔다는 게 사건이라면 그것의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그죠? 보통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있어요. 그 밑에. 항상 사건 밑에 이슈가 있죠.
돈 문제.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돈 문제죠. 가만히 뜯어보면, 그죠? 그리고 뭐예요? 다음 주에 할 성에 관한 거.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 자녀, 부모. 예, 자녀도 상당히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슈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유발시키는 뭐예요? 직접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슈라는 게 딴 말로 하면. 그다음에 뭐 시댁 관계, 뭐 처가의 관계, 뭐 돈을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자주 가느냐, 뭐 이런 거 다 인로 관계죠. 그죠? 그리고 또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도 상당히 여기서 잘못 받아가지고 아까 같이 그 뚜껑 잘 안 닫아가지고 치약 그런 것도 치약 사건은 별거 아닌데 의사소통이 부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어때? 더 불거져 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케이스 또 한번 사례 2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우리 저쪽에 집사님 이 집사님 한번 해주세요. 예. 이거 여기서. 사례 2요. 영화관에 이제 오래간만에 가는데 외출하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어머니한테 온 전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은 늘 어머니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외출 시간이잖아요. 또 시작이군. 기분 전화 내고 외출할 때마다 왜 그렇게 잔소리요? 어머니도 학교 외출할 계획이 있었는지 몰랐군요. 아이고 정말 웃기는군. 네. 아주 뭐 그 열받아서 화난 그거 하는 게 비꼬는 게 아주 그 확대 막 그냥 가고 있죠. 예. 여기도 차 안에서 어머니 전화를 받은 것이 뭐야 하나의 사건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죠? 근데 그 이슈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 전화 올 때마다 뭐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밑에 뭐야? 예, 시댁 관계가 뭔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일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뭐 시댁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돈에 관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요인이 복합적이죠. 어떤 건 단순할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생겼던 그 부부 경우에는 어떤 게 지혜예요. 그 부부 경우에 XYZ를 사용한다면 이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머니가 여러분들 XYZ 사례 좋아하신다는 분 누구였지? 사례. 어머니가 전화 오신 게 나한테는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외출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라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어때요? 사건에서 이제 끝나버리죠. 이슈를 그러니까 그 차 안에서 막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통은 우리가 돈 문제를 다루거나 또 시댁 문제를 다루거나 더군다나 뭐 자녀 문제를 다룰 때 되게 그게 튀어나온 사건일 때 막 열받고 막 이럴 때 이슈를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컨트롤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정말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뭐냐?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이슈가 어머니 전화 사건이 아니라 이 이슈는 내가 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아까 저런 타협으로 갈 수 있는 그 타협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부부부 당장 얘기하고 싶지만 별로 효과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타협하는 거죠, 마음에. 그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지혜죠, 우리가. 요것만 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막 바운더리 넘어가지고 또 쏘고 뭐 하고 막 차 안이 완전 전쟁터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사건과 여러분들 이슈를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하되, 우리는 좀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대가 얼마나 갖다 주고 뭐 이런 거를 다 조정해야 되겠구나. 따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이슈들을 다루려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합리적인 그런 협력 단계, 타협 단계에 이르는 효과적인 방식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XYZ로 활용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슈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되게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확대하고 또 바운드를 넘어가다 보면 어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나 적대감이 보통 갈등하면 벌써 그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임아웃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일종의 타임아웃이 여자가 이제 XYZ로 네? 여보 오늘은 제가 어머니 전화 당신이 오래 받고 있는 건데 기분이 안 좋네요.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 시간을 따로 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해요. 이게 어떻게 kind of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뭐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변호사 하는 사람이 그 부부 폭력 있죠. 가정 폭력 부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보니까 이 분노 조절 방법 중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리포트를 어떤 그 심리학자가 활용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분노 조절에 반드시 나오는 이게 테크닉이죠 이게. 근데 타임아웃은 여기서 자세히는 지금 못하지만 이것도 이제 결혼 때 미리 그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대화가 안 될 때 그 타임아웃을 이제 부른 사람이 지금 우리 여기서 스톱합시다. 그러면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있어요. 타임아웃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임아웃을 몇 번 대화하다가 막 감정이 고조될 때 이걸 하면 와이프가 아이고 할 말 없으니까 또 타임아웃이네 뭐 이렇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아웃 한 사람이 요청하면 일체 입을 닫아야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즉시 자리를 피하고 1시간 내에 돌아오고 또 1시간 동안 따로 있을 때 뭐 친구한테 전화한다든가 뭐 술을 먹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멈추기 위한 게 아니라 너무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맨정신일 때, 그죠? 화가 났을 때 타임아웃 갑자기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좀 대화가 잘 될 때 우리는 타임아웃 언제 할까?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타임아웃을 선언한 사람이 반드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나는 지금 가라앉았는데 당신은 어때? 어때? 나는 아직 안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어때? 그럼 우리 언제 얘기할까? 그럼 뭐 오늘 내일 저녁 때 해요.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거기까지 주도를 잡아야 돼. 이게 그냥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이벤트와 이슈를 분류하면서 좀 노가 경로해질 때 타임아웃을 활용하시면 그런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걸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특별히 뭐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특히 자녀 이런 거, 또 술 문제, 여가를 어떻게 보느냐, 직장 문제, 종교 문제 뭐 많죠. 우리 이슈가 뭐 엄청 많아요. 그죠? 거의 뭐 삶이 다 이슈들이잖아요. 그럼 별도 시간 내서 이제 한번 여러분의 가치관을 맞춰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사실 여기까지만 이 3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발전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아까 4단계를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갈등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그냥 체념. 또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슈 중에? 이 4에 해당하는 교착 상태로 빠지기 쉬운 컨플릭을 저는 이제 B타입 갈등이다. 여기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3단계 안에서는 아까 타임아웃도 하고 하면서
대부분의 의견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내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배운 XYZ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명백히 저 사람이 나의 바운드를 넘어와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해가지고 많이 이게 조정이 될 수가 있죠. 조절이. 근데 이 B타입의 갈등은 뭐냐면 계속 갈등은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꼴인 것 같아요, 꼴인 것. 지금 네, 후반 40 한 5분 된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3부 아닌데요? 쟤 왜 저랬지? 넣는 거 같은데. 넣었어? 한 골 넣었대요. 지금 3분 남았는데 그때 3분 남았는데 그때 이래요. 저기 연장전 3분 추가 시간에 넣은 것 같아요. 잠깐 쉴까요? 예, 저 3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아니 연장전 추가 시간 아니야? 지금 추가 시간이야? 마지막에 넣자.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는 거. 완전 마지막에 넣었어요. 추가 시간 3분에 넣었어요. 아, 추가 시간이 크다. 아유. 맨발식. 아니야. 3분에 넣었으니까 1등이야. 수능민이야, 수능민. 네, 와, 수능민이다. 전도사 아까 칭찬하시더니 와, 잘했다. 그 연장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후반 거의 연장전 가면 후반 끝날 때 이게 승부. 자기는 아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단계, 전개되는 과정의 마지막 4단계가 이제 3단계에서는 그런 대로 이렇게 그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되는데 협력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계속해서 우리 부부간에 리커링,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그걸 이제 B타입의 갈등이다 제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교착 상태로 부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갈등이 우리 결혼 생활의 한 70%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어찌 보면 갈등이 우리 일부라는 말이 맞죠. 그죠? 근데 왜 그런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부부관계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갈등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이제 갈등을 많이 이게 사건이고 이슈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말하면 숨겨진 이슈가 있다는 거야. 뭐 이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질적인 우리의 욕구, 뭐 니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 한번 관계에서 우리가 채워져야 할 본질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에서 뭘 얘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분만 나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욕구 불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몇 가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둥치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대개는 이슈 이것만 해서 뭐 돈 관계, 성관계, 뭐 시댁 관계만 해결해도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거 하셨죠? 그 친밀감 리드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나 부부관계, 한몸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본질적인 욕구가 채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된 데에서 오는 히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갈등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가 뭐야? 이 본질적인 욕구를 그때 얘기하면은 그 심리학자들이 되게 3A로 얘기하죠. acceptance, 용납이라고 해요. acceptance, 용납이라고 해요. 용납. 우리가 용납받는 거에 대한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뭔가가 찜찜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애정, 인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affirmation이라고 그러죠. affirmation. 그 다음에 affection. 그러니까 친밀감의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요약하시면 돼요. 도대체 우리가 충족돼야 할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채워져 할 욕구. 그거 영어로 안 써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세 번째 뭐예요? 용납, 애정이라고 할까? affection, 인정. 이렇게 3가지로 하시면 돼요. acceptance, affirmation, affection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근데 이거 대신에 부부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거절감. 저 사람은 날 받아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그 남편으로부터 거절받는 느낌을 갖는다든가, 그죠? 상대가 나를 거절할 때 거절감을 느끼죠. 그리고 내 안에 뭐 잘못한 거, 내가 죄책감이 있는 거, 내가 잘못 또 실수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가 충분히 나를 받아들여주지, 용납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런 수치감 같은 게 내 안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로만.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계속 이게 3A가 점점점 많아지면 어때요? 많아지면 친밀해진 거고, 그죠? 이런 게 있지만, 근데 이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3A보다 이게 거절감, 리젝션하고 쉐임하면은 이게 많아지면 어때요? 부부가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이거 뭐가 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결혼 서약했을 때 아까 제가 커미트먼트라고 썼는데 결혼 초에 서약하셨을 때 뭘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라도, 그래서 가난해질 때라도, 늙어질 때라도, 돈이 없어질 때라도, 건강하지 않을 때라도 이런 거를 내가 충분히 채워주고 사랑하겠다고 커미트하신 거잖아요. 결혼 서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혼 서약의 내용이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3A라고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과 존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딴 거 3A 크고 치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하겠다. 사랑의 또 동전 디아들, 그러니까 다른 면은 뭐 존경이잖아.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겠다.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그게 이제 여기에 우리 결혼 서약이잖아요. 결혼 서약. 그죠? 결혼 서약이 있죠. 결혼 서약의 내용이 바로 사랑과 존경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그 기본적인 욕구나 이런 거는 채워지질 않고 우리는 남편은 나를 용납한다고 말했는데 동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는 용납받는 느낌이 별로 없어. 그렇죠? 상대가 또 나를 용납해 준다는데 나는 별로 용납받는 느낌이 안 들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이 계속해서 이 이슈, 어떤 특정한 이슈 있죠. 뭐 10가지 중에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돈이라든가 시댁관계라든가. 저는 주로 시댁관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뭔가 두 사람 사이를 굉장히 이렇게 이거를 느끼게 하고 욕구불만을 느끼게 하고 뭐 풀어지지 않은 느낌, 기분이 나쁘고 좌절되고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갈등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제가 말하는 B타입이다. B타입 갈등이다. 이건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까 같은 경우에 아까 3단계 협력 타협 단계에서 그렇게 뭐 사건과 이슈를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많이 좀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죠. 그런 거는 되게 그 간단한 갈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XYZ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악화시켜서 그렇지 굉장히 그런 의사소통 방법만 XYZ 타임아웃만 사용해도 A타입의 갈등들은 쉽게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찝찝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욕구불만이 생기게 하는 그런 갈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 3A가 결국엔 부부관계에서 계속 소통이 돼서 친밀감이 이뤄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희 여러분들 그게 나와 있죠? 바로 필터야, 필터. 3A의 소통을 방해하는 필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앞에 제가 맨 처음에 갈등이 왜 일어나냐 할 때 차이란 말을 썼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슨 사건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내리죠. 그죠? 그거에 대한 딴 말로 하면 뭐예요? 관점. 여기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전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밑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대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존재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 윈도우, 맥 시스템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성장 배경, 내 기질, 그죠? 남녀 차이, 뭐 여러 가지가 다 완전히 이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래요. 내가 보는 관점, 또 어떤 사건, 경험한 거를 해석하는 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부부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런 필터의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터를 구성하는 게 이런 관점이라면 이런 차이를 이렇게 보이는, 아주 주로 보이는 영역이 제가 아까 거기 나왔죠? 이런 영역이 7가지 영역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 시큐리티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이런 시큐리티 영역에서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절, 그다음에 책무, 기대. 이게 좀 번역판이 돼가지고 조금 말은 그렇죠. 예, 시큐리티고 처음에 두 번째가 로열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서약에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로열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만 프라이어티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셨잖아요. 그죠?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만 눈 돌리는 걸 봐도 어떤 여자들은 괜찮아요. 남편이 뭐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다른 사람한테 좀 자세히 보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로열티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실제 교회에서 뭐 어떤 그 집사들하고 뭐 목사인 경우에 막 오래 얘기하면 당신 무슨 얘기했어? 막 이러고. 네? 그런 것이 여자가 의부증이 있나?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로열티의 문제예요. 로열티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냥 그것만 설명을 할게요. 안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안전, 여러분들 안전, 시큐리티다. 그런데 이거 시큐리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사용할 때 남편이 이제 오늘 외식을 하는데 남편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막 음식하고 먹고 싶어 함께. 예? 그래서 애들 다 준비시키고 막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여보 너무 돈이 아까워. 우리 오늘 내가 맛있는 오징어 볶음 해놨으니까 집에서 먹읍시다. 그럴 때 어때요? 그 대화가 잘 되는 부부면 의사소통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좀 실망이 되네 이러고 뭐 꼬리를 내릴 수 있죠. 수용으로 갈 수 있든지 협력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어디다 차관점을 두냐면 두 사람 다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차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족을 이렇게 책임지고 할 때 좀 멋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한번 가족들을 좀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안전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남자는 현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재 좀 즐기고 좀 흥을 돋구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돈 사용을 해도 여자는 뭐예요? 좀 미래를 위해서 좀 비축하는 형, 프로비전 형이면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 여자가 그냥
너무 저기 분위기 모른다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그 차이를 모르면 여자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 남편 진짜 대책 없어. 월급은 쥐꼬리만큼 타오면서 맨날 기분 내려고 거기다 확대가 들어가서 맨날 뭐 이러고 어쩌다 한 거리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거기 가만히 문제 이거에 보면은 이 숨겨진 이슈를 더 크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아까 차이라고 그랬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시큐리티의 문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용납해주지 못하게 되고 인정해주지 못하게 되고, 그죠? 그 사람의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땡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때? 흥도 깨질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나름으로 가족을 시큐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 실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3의 1을 이걸 못 받는 거죠. 리젝트도 받고 뭐예요. 되게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 것처럼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쉐임이 더 커지죠. 그럼 뭐 좋은 거 계획했다가 완전히 갈등 확 이렇게 불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 다가 맞는 거예요. 와이프는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형이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남편은 현재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 예산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들을 좀 이렇게 부양하고 즐기는 걸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꼭 돈 문제만 이 시큐리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녀 양육에도 너무 뭐 과부하한다든가 뭐 애들을 좀 자율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너무 뭐 이렇게 애를 갖다가 이렇게 안전을 확보해 주려고 애쓰는 부모 많잖아요. 과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정절은 제가 이제 아까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눈 돌릴 때 어디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터치하면 안 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남편이 그런다 그러면 보통 우리 재밌는 그걸로 막 고개가 돌아간다 막 이러잖아. 그럴 때 그런 거기에 숨어있는 이슈가 사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여전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제일 프라이어티 두나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돼요. 당신이 딴 사람한테 눈 돌릴 때 나는 왠지 당신이 내 프라이어티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왠지 섭섭해? 이러면 되는데 그걸 찍는단 말이에요. 응? 그런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용납을 안 하는 거죠. 마치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 차이로 보지는 않고 잘못된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responsibility, 책무 이런 거는 obligation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신호를 죽어도 지켜야 된다. 자기가 자라난 가치관에서는 뭐 손님 올 때는 꼭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봄지방 가서도 양말을 꼭 남편이 신는다. 그 여자 비난하죠. 문화도 모르고 뭐 어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손님이 오면 꼭 양말을 신고 손님을 뭐 맞는다든가. 우리 시댁에는 여자는 절대 치마를 입어야 된다.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바지를 주로 입는데 그래서 싸가지고 가서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치마를 바꿔 입고 우리 며느리들은 간혹 그런 적도 있어요. 그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실 때. 그러니까 그거를 노인네들을 뭐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게 자랐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그걸 인정 안 하고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굉장히 좀 비난하게 되죠. 무슨 이 구닥다리 집안이 있나. 그게 하나의 커스텀이에요.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존중하는 가운데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교통신호. 죽어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도 안 지나가도 빨간불, 파란불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상황 따라서 아이고 안 오면 교통이라고 신호라는 거는 좀 그게 유두리가 있어야지 안 올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지. 그것 때문에 막 또 싸우잖아. 응? 어쩜 그렇게 해서 법을 안 지키냐고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케어링 이런 부분도 늘 그 배우자에 대한 내 관심이 깨어 있느냐 이거. 그 사람의 필요가 뭐고 뭘 느끼고 이런 거에서 깨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야 주도권을 잡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가 뭐죠?
계획하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집안 정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내 계획한 대로 돼야 된다. 계획 안 하면은 실패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그 질서에 대해서 아주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놀러 가면 막 뭐까지 다 계획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뭐해서 어떻게 먹고 뭐해서 어떻게 자고 막 뭐까지 싸가지고 가고 가는데 더 힘들더라. 계획이 안 지켜지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물론 그게 스트레스 받아. MBTI 건반에서는 이제 J들이 보통 그러고 P 마지막 그러는데 체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일기가 그러니까 뭐 가계부 같은 거 꼭 써야 되고 안 쓰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알아. 안 써도 머릿속에 대충 알고 사는지 그러면 낭비하는 걸로 알고 당신은 뭐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차이예요. 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기 대처 같은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되게 차 관리할 때 그런 일이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동차 관리할 때 미리 메인테너ን스 잘하는 사람은 착착착 하잖아요. 그냥 아유 지금 괜찮아 지금까지 그랬으면 뭐 그때 문제 생기면 하지. 그것도 싸우죠 많이는. 네, 그런 게 뭐 게으르다든가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위기 대처 방식 그런 것이 꼭 사전에 생각하고 플랜하고 막 이런 타입이 아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 그 사귀는 문제 있죠. 그것도 이제 내성적이냐 외향성이냐고도 이제 그런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힘을 얻는 근원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파티형이냐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 충전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뭐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이러면 언니는 굉장히 사고적이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외향성이고 형부는 굉장히 그 내향성인데 가면 항상 이것저것 싸요. 언니가 많이 이제 나중에 수용해가지고 교회 그 모임 가는 걸 많이 줄였어요. 갈등을 그 전에 많이 싸웠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대5로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맞춰지지는 않아요. 100%만 두 사람이 다 꼭 같이 가고 이러지는 않죠.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밑에 놓여있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한 거하고 약간 핀트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좀 논리에 치중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감정을 위주로 막 얘기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아이 빨리 팩트만 얘기해 막 그러잖아요. 감정 저기 뭐 산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뭐 새들이 다 노래하고 아니 거기가 어딘데? 근데 그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뭐 했다는 얘기 하는데 거기 감정 너무 묘사하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때로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이전에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자꾸 비방하느라고 자꾸 뭐 논리만 얘기해 아니면 감정 얘기하지 말고 본론을 얘기해 막 논리에 강한 사람은 본론을 좋아해서 빨리빨리 정보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좀 뭐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쭉 둘러서 얘기하죠. 이렇게 두르고 그거 답답하다고 우리가 또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어때요?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그 직관형이 보통은 딱 어떤 직관이 들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파이널이에요. 그죠? 더 여지가 없어요. 딱 자기가 느껴지는 게. 근데 직관형이 아닌 사람은 어때요? 좀 유두리가 있죠. 그거를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어떤 조건이 바뀌고 증거가 생기면 결정을 항상 오픈해놔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도 이제 너무 뭐 즉흥적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직관성이 가진 장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조합해서 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취합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지는 타입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대화법이 있어요. 화자청자 기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그 대화술인데 제가 소개해드릴 요걸 조금 좀 안 들어보셨죠? 되게 이제 그냥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얘기할 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막 자기 얘기만 막 하잖아. 안 듣고 그럴 때 이제 한두 문장만 부부가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발언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가 집에는 없으니까 컵을 갖든지 뭐 리모트 컨트롤을 갖든지 해가지고 이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장만 얘기하는 거. 나는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를 많이 오고 당신이 그랬을 때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뭐예요? 리핏하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이래서 이랬단 말이요? 하고 이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만 발언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면요. 그러면 갈등 상황에서 막 고조될 때 말하는 사람의 얘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뭘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은 채 막 싸움으로 되는 걸 굉장히 방지해줘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XYZ는 뭐 좋은 거, 약간 불만이 약간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지만 이건 갈등에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슈 있죠, 아까 이슈. 이런 걸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숙달만 되면.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례 드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XYZ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이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번 나와 보실래요? 거기서 앉아서 하시든지 이게 뭘 좀 입에 댈 수 있는 거 뭐 연필을 대시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례를 얘기해 주면 좋지만 여기 그냥 사례 여기 그냥 여러분들 직접적인 사례보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그 XYZ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쓰기에는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게 있죠. 난 당신이 이렇게 30만 원을 많이 써서 좀 마음이 업셋됐어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규칙을? 네. 하시다 보면 아마 저기 될 거예요. 한 부부가 XYZ를 이렇게 요걸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말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요 사례를 가지고 당신이 어머니와 얘기를 길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세요. 두 분이. 그러면은 요걸 봐주세요.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봐주냐면 남편이 그 얘기할 때 여자가 끝까지 듣는지.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딱 가지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분은 듣고 발언권을 다시 가져가. 한 문장 끝난 발언권을 가져가서 남편의 얘기를 그대로 리핏하는 거예요. 리허설 한다고 그러죠.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니죠. 더 이상 집사님 그건 아니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 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 5분간만.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손 주시면 우리가 먼저 네. 상대방 부부가 하는 걸 봐주세요. 그거 XYZ가 아니 하자 청자 그걸로 하고 있는지. 오지 마세요. 실제 상황이에요. 네, 이거만 이게 대고 하세요. 발언권의 의미예요, 이게. 당신이 30만 원을 못 사는데 쓰니 있는 옷을 사고 내 마음이 좀 그러네.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니죠. 아니 내가 얘기했으면 받아가야지. 받아가지고 프로파일을 하고
당신의 마음이 좀 그랬군요. 네, 당신 하세요. 그다음에 2번 하세요. 끝이야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말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수긍하는 말 해야 되나? 그 다음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컵 잡고. 뭐 자기가 하세요. 뭐 꼭 아니라도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지금은 우리 외출 시간인데 어머님이 그냥 통화를 너무 오래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은 외출 시간인데 내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많이 하니까 당신 마음이 안 좋군요. 알겠어요. 더 이상 그게 안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이걸 왜 들고 있냐면 발언권을 안 지키고 발언을 사람만 하는 거지. 너무 넘겨줘야지. 내가 한도 주나 왜냐면 저는 누가 먼저 하는지 발언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액션을 그럼 나는 들어야 된다. 그렇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언권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내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발언권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상황 네. 이게 이제 하라는 거야. 아니 XYZ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해놓고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당신이 내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왜 그랬냐면요. 내가 왜 돈을 썼냐면요.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왜 많이 쓴 걸 알고 싶냐. 약속을 왜 어기게 되고 이유가 있잖아요. 히든 이슈가 있잖아요. 그걸 알기 위한 거예요. 열을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네, 그렇죠. 같은 말을 문제를 상대방이 네, 그래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이 듣고 이해해주는 거를 당신이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도 됐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내가 참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내가 되려고 하니까 다시 그걸 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싶은 이슈를 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언권이 나한테만 있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은 듣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싸울 때 막 얘기하잖아. 상대방이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발언권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하시면 마이크를 나는 정말 마음이 언짢았어요. 딱 얘기하자. 그럼 상대방한테 줘야 돼 이거. 상대방한테만 발언권이 있고 집사님은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듣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설픈데 잘 되면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보내줄래요? $30만 원짜리가 없네. 사모님 생각보다 좀 많이 쓴 것 같네. 처음에는 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쓴것 같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몰라도 질문이 아니라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이어가셔야죠. 그다음에 백화점에 30만 원짜리 증서가 왔는데 필요한 걸 샀어요. 당신은 어디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걸 샀다는 거죠.
내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어디서 왜 썼는지가 궁금하대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이 상황에 들어가서 그걸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뭐 얘기할 상황이 뭐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돈 시어머니한테 몰래 뭐 용돈을 챙겨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시대 이슈인지 아니면 돈 문제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자랑 계속 이렇게 와이프랑 얘기해보면서 이게 드러나죠. 난 당신이 이렇게 오래 얘기하다 하니까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화자청자 하다 보면 아 나는 당신이 굉장히 나보다는 어머니랑 친밀한 것 같고 난 그때 소외를 느껴요. 당신이 나를 어머니보다 좀 귀하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히든 이슈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캐내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방법을 안 하면 대개다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걸 안 건드리기 때문에 70%가 계속 갈등이 교착 상태 이러고 뭔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찝찝하고 내가 용납하지 않은 거는 이걸 안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숨겨진 이슈는요 상당히 나 자신도 잘 모르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저도 한 밤새 뭐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결국은 보면 제가 기러기로 한 4년 살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래도 뭐 관계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는 뭐냐 여전히 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물론 스카이프하고 편지하고 뭐 이메일하고 많이 했지만 부부가 같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를 가장 프라이어티 두고 나를 사랑한다. 나한테 애정이 있다.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밤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히든 이슈가 있다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쳇바퀴 돌 때 계속 얘기는 많이 해 둘이. 근데 둘 다 찝찝해. 그럴 때 우리는 이 히든 이슈를 다뤄야 되겠다. 그게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거. 그래서 그렇게 오래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으니까 사건 이건 분리해서 하시되 이슈만 다룰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지고 뭔가 안 되는 거는 히든 이슈가 난 정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난 당신한테 용납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난 당신한테 거절받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걸 용납 안 해준 것 같아서 나는 좀 수치심이 들어서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 돼. 이게 부부의 친밀함의 뭐예요? 이걸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결혼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의 본질에는 이게 놓여있다. 밑둥치. 이 밑둥치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드러나기도 전에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 XYZ나 아까 화자청자를 하는 이유가 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의사소통 방식이 얼마나 미숙한지 몰라요. 사실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말이면 다 대화인 줄 알죠? 통해야 대화지. 말은 말이에요. 통해야 말이 대화죠. 여러분들 안 그래서 저만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이런 충돌을 얼마만큼 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 3A를 충족해 주면서도 이 사람 나하고 참 다르구나.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갈등을 통해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일생 갈등을 의미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왜? 갈등은 굉장히 창조적인 긴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더 알게 되고 그래야 용납한다는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 내가 노력 안 해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쉽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혀 나하고 판이 다른 사람, 나랑 다른 그런 차이를 가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런 3A를 충족시키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갈등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자세, 이건 평생 우리에 지속되는 거야, 우리 안에. 내가 차이를 가진 존재로서 없어지지 않는 한 갈등은 더불어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인 감동으로 소통하세요. 우리는 또 싸워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혼해야 돼. 그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기면 안 돼요.
갈등을 풀어나가다 안 될 때도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그러니까 차이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아직도 다루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숙을 위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예. 시간이 이제 지금 39분인데 그 두 부부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 질문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로 부딪히는 이슈가 뭔가? 아까 이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은 어떤 그 해석의 필터로 인해서 B타입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가. 어떤 영역에서 아까 7가지 영역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뭔가를 부분이 좀 얘기하는 걸로 제가 디스커션 그룹을 드렸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부부가 좀 얘기해 보시는 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나름대로